이번에는 면접 당일 처음 하게 될 토론 면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토론에 대해서 걱정이 많은데요. 실제 토론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매번 같은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토론을 하기 전에 나라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합니다. 내 이력, 또 경험, 경력, 기술서도 제출을 하셨기 때문에 나의 이력과 경험 중에서 가장 메인으로 내세울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이런 부분을 꼭 여러분이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실제 토론에서도 내가 주장하는 것에 근거로 제시할 수 있는 점이 나의 이력 안에서의 인사이트입니다. 현실적으로 최대한 설득력 있는 이런 내용을 제시를 하려면 여러분의 이력과 경험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야 실무자로서 이 판단을 하나의 경험을 기준으로 했으며 이런 실행을 했던 사례도 있기 때문에 저는 다음과 같은 이런 주장을 합니다. 이런 형태로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여러분이 주장만 하는 게 아니라 그 근거를 여러분의 이력에서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모두 끄집어내셔야 합니다. 이 보건, 의료 이런 쪽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관련된 주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자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주장을 얘기해 보시는 그런 부분이 결국 고득점으로 이어진다. 기출 질문을 막 모아서 토론을 다 연습을 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최대한 여러분의 경험을 기준으로 해결 방안을 도출해 나가는 혼자만의 발표 시간을 갖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다음과 같은 문제를 해결했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주어진 주제에 적용을 하여 저는 이런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런 형태로 얘기하는 그 흐름을 최대한 여러분이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여러분의 경험을 반드시 정리를 해라. 이 말을 할 때 다른 사람의 의견에 끼어든다. 이런 1차원적인 내용은 더 이상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불합격자분들 점수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보시고 한번 쭉 들어보십시오. 경력이 있음에도 나의 경험을 토론의 주제와 연결하지 못해서 그냥 단순히 이야기만 하고 끝 이런 분들은 점수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강화해야 합니다. 개선을 해야 합니다. 홍보를 해야 합니다. 이런 표현만 하고 그냥 끝나는 분들이 실제 많이 있는데요. 구체적이지가 않고 이론만 얘기하면 다른 사람이 더 보완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점수가 됩니다. 이걸 꼭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토론자의 의견을 최대한 잘 듣고 정리를 잘하고 또 취합만 잘해도 합격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실제 토론장에서 정리만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지금 합격할 수가 없습니다. 실행 방안이라는 부분 없이 방향성만 제시해서 이런 방향을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덧붙이는 형태나 화두만 던지는 분들이 있는데요. 다른 토론자 중에 잘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런 점을 구체화해 나가면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이 결국 합격을 하고요. 최근의 토론은 이런 실무자 관점에서 이런 업무적인 능력치를 보여주는 것도 중요한데 토의라고 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이 주제에 대해서 나의 견해가 명확히 설정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토의이기 때문에 더 나은 방안으로 계속 나가는 과정을 하기 상당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 차별화를 줄 수 있느냐 보면 여러분이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는 이 주제와 유사한 경험을 했던 경험 안에서 토론 주제와 연결을 하여 주장을 제시해보는 그런 연습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방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이런 방안을 생각해 보았는데 그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BI 면접도 그렇고 상황 면접도 똑같습니다. 내 주장에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습관을 한번 들여보십시오. 항상 말씀을 하실 때에는 나의 주장을 얘기했다면 이전에 또는 내가 알고 있는 그런 점들을 근거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며 그것이 적용이 됐을 때 다음과 같은 변화다, 기대 효과가 존재합니다. 발생합니다. 이런 형태로 설득력을 높여야 합니다. 그래서 주장, 근거, 효과 이 형태로 반드시 얘기하는 습관을 들여주셔야 표현력이 좋아진다. 그래서 토론 내에서 방향을 제시하는 것도 당연하고 다른 토론자와의 결론까지 최대한 도출을 잘 하시려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를 예측하고 대응하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모든 주제에 내가 다 잘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잘 할 수 있는 주제부터 점점 넓혀가는 게 중요하고요. 대부분 합격하신 분들은 운도 따라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연습했다 하더라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그런 주제에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확률상 열심히 했던 그 주제 안에서 나올 확률이 실제로 더 높기 때문에 나는 이 주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있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는 이런 발표를 하는 연습을 반드시 해주셔야 이런 흐름이 보입니다. 다른 사람이 이야기했을 때도 그것이 구체적이지 않다면 더 보완을 해줄 수 있는 그런 흐름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한 주제에 대해서 나의 견해를 정리를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출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근거가 무엇이고 어떤 결론을 도출하고 이런 연습을 이번 컨설팅에서는 같이 좀 많이 해보려고 합니다.
실제 이 건보 토론은 공공정책, 제도 개선류, 보건, 의료 현안, 사회적인 이슈 특징을 보면요. 주제가 어떤 정답이 명확히 있고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문제점이 있고 거기에 대한 원인이 제시되는 경우도 실제 많이 있기 때문에 해결 방안, 더 나은 방안을 우리 토론자들과 함께 더 나아갈 수 있느냐 이런 점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공단이 하고 있는 그 업무 안에서 출제가 되고 의료나 보건이나 복지나 시사적인 부분과 함께 엮어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3년간 나왔던 토론들을 한번 쭉 살펴보면요. 이 보건 의료 정책, 이런 소아 의료 체계에 문제가 있다, 어떻게 할 거냐, 난임 문제가 있다,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류입니다. 사회적인 이슈, 청년층, 중장년층, 고독사 있다, 어떻게 할 거냐, 공황장애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신체, 정신, 건강상의 문제가 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런 부분이 실제 많이 나오고요. 또 제도나 공단의 사업을 평가를 해보고 개선점을 도출하고 더 나은 방안으로 활성화를 해보아라. 대표적인 예가 건강생활실천지원금, 이런 부분도 공단의 시범사업인데 어떻게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낼 수가 있느냐, 시범사업류는 매번 나옵니다. 또 이런 최근에 많이 나오는 것 중에 AI 도입을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느냐, 이건 이번에도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원격 의료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런 신기술로 인한 부작용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주제들 예상하고 계셔야 합니다. 어떤 주제가 주어지면 문제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도적인 문제가 무엇이냐, 이용자 관점에서의 어떤 문제가 있겠느냐, 관리 시스템적인 문제는 없는지, 원인이 무엇인지를 보는 연습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방안을 도출할 때도 기본적으로도 생각해 보실 부분은 당장 나는 무엇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한다,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이런 형태의 단기 방안이 있고요. 이 구조적으로 당장은 힘들지만 이것은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이런 중장기적인 방안도 있고요. 그 중에서는 이런 기술적인 시스템적인 보완이 필요합니다. 데이터, AI, 모니터링 등등 이 방안 도출을 할 때는 실무지 관점에서 내가 공단 직원이라면 이 주제를 과연 담당자로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야 되기 때문에 어떤 주제가 나와도 이 구체화를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대상자를 어떤 식으로 구분할까, 찾을 것인가, 또 어떤 부서와 협업하면 좋을까,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는 게 최선일까, 나의 주장에 대한 근거는 무엇일까. 다시 강조드리지만 여러분의 주장을 펼치고 또 다른 사람의 의견을 취합하고 더 나은 방안으로 나아가고, 이런 부분을 잘 하려면 이 토론 한 명이 잘해야 합니다. 즉 혼자 많은 연습을 하셔야 되며 발표 연습을 이 구조로 꼭 하셔야 됩니다. 어떤 주제에 대해서 문제가 저는 무엇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런 쟁점을 체크를 하시고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체크했으며 그를 기준으로 해결 방안 2가지를 도출해 보았습니다. 각각 무엇이며 그것이 어떤 효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요 구조까지 하실 수 있으면 토론에서 상당히 수월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론에서 구체화할 수 있는 역할을 잘 하시려면 이런 셀프 연습을 많이 하셔라. 일단은 내가 잘해야 한다라는 부분을 다시 강조를 드립니다. 이제 면접 당일날 가게 되면 건강 수명 격차 해소를 위한 건강검진 사후관리 방안이다, 이런 게 나왔다고 하면 이렇게 도표가 있고요, 인터뷰도 있고요, 되게 빽빽한 하나의 종이로 제시가 됩니다. 제시문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다 체크를 하셔서 최대한 여러분이 말을 하실 수가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토론을 많이 한다고 토론이 늘지가 않습니다. 혼자 발표를 구조를 잡고 하는 이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된다. 이 주제가 나왔다 하더라도 혼자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토론자 1번입니다. 건강 수명 격차 문제는 단순히 검진을 참여하지 않는 그런 부족함에서 발생하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분명히 검진을 많이 활성화해야 합니다, 나올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제시하게 되면 나는 다른 사람과 똑같은 이야기밖에 얘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사람이 얘기할 수 있는 거를 예측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번 흐름을 예시를 들어보는 겁니다. 검진에서도 이후 관리가 이어지지 않는 구조적인 문제가 더 지금 시급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후 관리의 체계 부족, 또 이용자의 행동 변화의 미흡함, 데이터 기반의 관리 부재 등등, 이런 점들을 중심으로 본 토론에서 시급도 관점으로 2가지를 자세하게 말씀드리겠다 하게 되면 분명히 이제 한 바퀴가 돌겠죠. 근데 혼자 연습할 때는 바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고위험군 대상의 맞춤형 상담을 강화하는 방안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게 있고요, 근거는 무엇입니다, 이런 형태로 쭉 얘기하는 첫 번째 안이 있고요. 2번째 안은 검진 이후의 치료와 건강관리까지 연계하는 통합관리 체계의 구축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장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 근거가 무엇이고 실제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검진 데이터를 활용해서 대상자를 세부적으로 선별을 해서 공단과 의료기관이 협력하여 지속적인 추적 관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기에 이런 운영 방식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식이 있다고 하면 해 나가는 과정을 저는 이전에 보았고 경험하였습니다. 이런 형태로 이제 더 나가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점들을 통해 건강 수명 격차를 줄일 수 있고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저는 이런 2가지를 말씀드린 겁니다. 이런 형태로 PT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먼저 주제를 정하고 원인이 무엇이고 방안이 무엇이고 근거가 무엇이고 효과가 무엇이고 이런 형태로 쭉 이야기하는 연습을 반드시 하셔라, 다시 강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요 대응하는 방법은 나중에
하셔도 됩니다. 홍보를 해야 합니다. 수명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검진을 강화해야 되며 최대한 검진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유튜브를 활용하는 것을 저는 떠올려 보았습니다. 이런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너무 긴장을 하는 분들이 실제 이탈을 하기도 합니다. 이 평균 수명을 늘리려면 이런 교통사고 발생을 줄여야 합니다. 뜬금없을 수 있으나 뭔가 맞기는 합니다. 그런 경우 어떤 식으로 이런 상황을 대비하고 다시 우리가 집중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가, 이런 부분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연습을 해 나가신다면 토론도 분명히 많은 연습을 한 만큼 효과가 나올 겁니다. 최대한 주제에 대해서 많은 발표 연습을 하시는 것이 이 토론 면접을 잘 보는 첫 번째 여러분의 미션이 됩니다. 토론을 엄청나게 많이 한다고 해봤자 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토론을 한번 쭉 알아보았으니 이런 형태로 연습을 해 나가 봅시다. 견해 도출부터 기출 중심으로 최대한 정리해 나가십시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